하나는 이제 앞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우리 아파트 1층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1층에는 우리가 유아원, 유치원, 경로당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복합시설을 만듭시다. 그러면은 그걸 만들게 되면 이 건설업자로 봐서는 자기 이익이 줄어드니까 용적률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거기서 이익을 주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출근할 때 애를 데리고 저기까지 갖다 맡기고 또 다시 이렇게 안 가도 됩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들고 애가 유괴될 위험도 줄게 됩니다. 그럼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녀 중에서 내가 이 아파트 안에 있는 1층에 가서 하면 되니까 우리가 거기서 아파트 부녀에서도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여기 뭐 어린이집 6시면 또 이게 6시에 또 찾으러 가고 안 찾으러 가도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저걸 해봅시다. 우리가 광산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제가 조순시장이 당선될 때 제가 기획실장을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시에서 갖고 있는 수조 원의 시 금고를 입찰을 붙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윤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전체 구립 어린이집을 싹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아마 광산구에도 금고가 있을 겁니다. 광주시에도 금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너무 뭐냐면 이윤으로 생각하지 말고 법을 좀 뛰어넘어서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에다가 이 돈을 조금 맡깁시다. 일부라도 맡겨가지고 서민들이 조금 살 수 있게 해줍시다.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보증 문제가 발생하겠는데 보증 문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랑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는 아마 광주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500만 원 빌리는 서민들인데 제가 했던 거는 그 도에 있는 기금을 이 신용보증재단에 넣으면 훨씬 더 이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서민들한테 돈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조합장이 보통 1억 원 정도 받는데 조합장 출신 정년퇴직한 사람들을 3천만 원씩 주고 전부 농협 창구에 다 앉혔습니다. 이분들이 채권 추심을 하게 하니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분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서민들의 이율도 낮추고 500만 원, 1000만 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수를 만들면 우리가 신협에 다 일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서민들 금융을 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보다 서민들에게 대해서 애정을 갖고 이런 정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간은 참으로 특이한 존재입니다. 시타르타가 석가모니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자기가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와 보니까 이미 2300년 전에 벌써 쫄쫄 굶으면서 수행을 하거나 이미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그럴까요? 인간의 본질적인 목표는 행복을 찾아서 사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세요라는 이런 천박함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은 소득이 처음에는 10,000불, 3,000불, 5,000불, 10,000불, 20,000불이 올라갈 때까지는 소득이 올라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20,000불을 올라가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도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행복을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저기 스페인에 있는 뭐냐면 산티아고까지 50일을 걸어가잖아요. 자기가 돈 내고 거기 가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행복한가? 이 무렵에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에 대한 퀘션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행복을 찾아 떠나는 거지. 결국 우리는 너무 많이 거대한 물질이나 그리고 1등 맞는 죽이나 그거보다는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거나 그런 쪽으로 우리가 머리를 쓰고 해나가면 행복지수가 높은 광주시를 만드는 것이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은 다다미 집에 사는데 그 집이 이제 낡아가지고 새로 이제 지으려고 뜯어보니까 도마뱀 한 마리가 이렇게 못에 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게 도마뱀이 어떻게 살고 있지? 벌 죽었어야 되겠네. 그래서 불을 끄고 오랫동안 관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도마뱀 하나가 먹이를 몰고 와서 도마뱀한테 먹여주더라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한마디 문장으로 표현하려면 그것을 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런 글이 소리내어 읽고 싶은 아름다운 우리 문장이라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였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했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날 공직자가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식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중에 부자인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공부 잘하는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어려운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가 생겨서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갈 때 인간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 결혼해서 자식이 남는 거고 또 하나 남는 것이 있다면 결국은 의미 있는 것으로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본을 하나로 만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들이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아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위대한 인간은 죽지 않는다. 위대한 인간은 말로 남고 위대한 인간은 그의 업적으로 남는다고 얘기.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경쟁을 해보자. 나중에 누가 위대한 사람으로 남는가 경쟁을 해보자고 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아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천하를 통일합니다. 우리가 공직 생활을 할 때 적어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낸 아이디어 때문에 이 광산구가, 이 광주가 이만한 변화가 있었고 참 이거는 좋은 거였다. 그래서 뭐냐면 강원도 전국에서 광산구에 참 그 점은 한번 우리가 배우러 가보자 라는 그런 우리가 업적을 내서 행복의 지수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삽니다. 그때 우리가 멋지게 남으려면 우리 시대 속에서 나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이웃에게 사랑과 믿음과 헌신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기록될 수 있도록 멋지고 활기찬 공직 생활을 기대하고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